여기 시집이 한 권 있습니다. 제목이 참 독특하죠? 하루의 기분과 명랑을 위해 마치 스스로에게 건네는 조용한 다짐처럼 들리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시집을 쓴 박세현 시인의 마음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한 시인이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한 이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문장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좋아요를 꾹 눌러버렸대요. 시인 스스로가 동의해버린 이 충격적인 선언. 바로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평생 시를 써온 사람이 이런 잔인한 평가에 좋아요를 눌렀다니. 이건 뭐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순간 아니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의 마음속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가 떠오르게 되죠. 그러니까요. 만약 내가 쓰는 작품이 결국 그 쓰레기 더미에 보태질 또 하나의 쓰레기일 뿐이라면 도대체 왜 계속 써야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그 답을 찾아가 볼 건데요. 바로 이 질문이 그 여정의 핵심입니다. 이 불안감이 얼마나 컸으면 꿈에도 나타나요. 몽이라는 시를 보면요. 한국시 9할은 쓰레기다. 이 말에 동의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텅 빈 공터에 끌려가서 실컷 얻어맞고 목숨을 구걸하는 꿈을 꿉니다. 자신의 시 역시 그 쓰레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깊은 불안감이 느껴지죠. 자, 그럼 이 엄청난 질문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을까요? 놀랍게도 시인은 무슨 거창한 영감 이런 게 아니라 아주 다른 곳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 사소해서 그냥 지나쳐버리는 일상의 순간들 속에서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동네 김밥집 문에 붙은 안내문. 내일은 개인 사정으로 쉽니다. 정말 흔하죠? 우리 대부분은 그냥 내일 문 닫는구나 하고 지나칠 텐데 시인은 여기서 멈춰서서 궁금해하는 겁니다. 대체 어떤 개인 사정일까 하고요. 그리고 시인은 그 김밥집 주인의 개인 사정을 길가에 소리도 없이 개인적으로 툭 떨어지는 낙엽 하나와 연결시킵니다. 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두 개의 개인 사정이 만나서 한 편의 시가 되는 순간이죠. 정말 시적이지 않나요? 또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세차장에서 한 남자가 다가와서 500원만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그에게 500원짜리 동전 2개, 그러니까 1000원을 줍니다. 사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약간 불필요한 친절이죠. 옆에 있던 아내가 묻습니다. 아니, 왜 굳이 2개를 줬냐고. 이때 시인이 마음속으로 하는 대답이 정말 핵심이에요. 내가 시인인 걸 내가 알잖아. 시인이라는 정체성은 바로 이런 거구나.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작고 불필요한 관대함의 순간에 스스로 증명되는 거였어요. 시인이 위안을 찾는 곳이 일상뿐만은 아닙니다. 그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다른 예술가들과의 조용한 대화 속에서도 깊은 동질감을 발견하거든요. 그 유명한 소설 모비딕을 쓴 허먼 멜빌. 그의 마지막은 정말 초라했습니다. 장례식엔 아내와 2딸, 딱 가족뿐이었고 심지어 신문 부고에는 작품 이름마저 틀리게 실렸죠. 이 쓸쓸한 사실을 보면서 시인은 말해요. 멜빌이 그렇게 신경 썼다는 생략된 하이픈에 대해서도 그저 함께 침묵하자고. 위대한 예술가의 실패 속에서 깊은 연대감을 느끼는 거죠. 와, 정말 날 것 그대로의 절망이 느껴지는 일기 아닌가요? 이게 당대 최고의 작가 중 한 명이 쓴 글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요. 과연 누구의 일기였을까요? 네, 바로 버지니아 울프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정확히 103년이 지난 같은 날 박세현 시인이 울프의 일기를 자기 일기창에 그대로 옮겨 적는다는 거예요. 작가라는 단어만 시인으로 바꿔서요. 시대를 초월해서 예술가의 고뇌가 이렇게 똑같이 이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패를 끌어안는 게 단순히 너도 힘들었구나, 나도 힘들어 하는 연대감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 시인의 창작 철학을 여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숨어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한 편의 시가 세상으로부터 정말 철저하게 버려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완전히 완벽하게 거부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 시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진짜 자유를 얻어서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실패가 곧 해방이 되는 역설이죠.
자, 이 숫자 2,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시인의 최근 시집이 인쇄된 부수입니다. 네, 딱 2권이요. 한 권은 작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한 권은 출판사 사무실 책꽂이에 꽂아두는 용도라고 합니다. 정말이죠? 그리고 시인은 자기 자신에게 주는 그 단 한 권의 시집에 이렇게 서명을 합니다. 자신의 작업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완벽한 헛수고라는 걸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오히려 굳센 슬픔을 기원하는 거죠. 자, 그럼 마침내 우리는 맨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왜 쓰는가? 시인이 내놓은 궁극적인 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시인에게 시쓰기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과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로지 그날 하루의 내 기분과 명랑함을 위해서 반복하는 팔굽혀펴기 같은 맨손 체조, 아주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수련이었던 셈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시는 읽히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쓰는 사람, 바로 그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고요. 쓰는 행위 그 자체에서 모든 가치가 완성된다는 선언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박세현 시인에게 시라는 건 후세의 길이 남을 불멸의 걸작을 만드는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것은 그저 매일의 고단한 삶을 버티게 해주는 나 자신만을 위한 아주 작은 수련이었습니다. 이 시인의 철학은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어떤 거창한 성공이나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니더라도요. 오직 나 자신을 위해 당신의 하루를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그 작은 수련은 무엇인가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